5천만 원에 대해서 5%가 아닌 20%의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의뢰인들에게 채무자가 하루에 2번, 3번씩 연락하고 이런다.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져요. 그럼 이거 신청하는 게 네. 뭐 어렵지는 않나요? 이게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협의를 하는 거니까요.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네. 최근에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게 통과를 했는데요.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를 됐고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이것에 따르면은 개인이 개별 금융채권자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곳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청을 해봤자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은행이 거의 안 받아들여줍니다.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늘려주기도 하고 이자를 깎아주기도 하는데 개인이 하면 방법이 없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제 금융기관의 협의체가 단체로서 모든 채무를 일괄해서 조정해주는 워크아웃 제도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 채무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요구를 하면은 금융기관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 응답도 임의로 응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작성되어 있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매뉴얼에 따라서 채무 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는 기존에는 공적 채무 조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사적 채무 조정으로 워크아웃을 하느냐 두 가지만 있었다면은 이제 사적 채무 조정 안에 두 가지가 더 나눠지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채무 조정과 워크아웃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이하면은 뭐 다 깎아주는 건가요? 그 금액이 보통 5천만 원으로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지 채무 조정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5천만 원 이하의 채무가 연체가 발생을 하면은 금융기관은 대출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해지를 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과합니다. 이 지연손해금이라는 거는 약정이자와 다른 건데 내가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연 5%로 빌렸는데 내가 5천만 원 중에 일부 한 100만 원만 상환을 못했더라도 5천만 원 전부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 5%가 아닌 20%의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은 내가 5천만 원 중 100만 원에 대해서 연체를 해서 이 계약이 해지됐다면은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20% 이자를 물릴 수 있고 나머지 4,9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인 5%만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채무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바뀐 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채무자를 추심할 때 추심의 총량이 정해졌습니다. 이 총량이라는 게 뭐냐면 7일 동안 7번만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자, 전화, 방문 모든 걸 다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의뢰인들에게 채무자가 하루에 2번, 3번씩 연락하고 이런다.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져요. 의뢰인에게 채권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수십 번 전화하는 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지고요. 매일 한 번씩 문자만 보내면은 더 이상의 추심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직접 채무조정 제도인데 직접 채무조정 제도가 그러면 5천만 원 이하면은 다 깎아주는 거냐? 이거 금융기관한테 너무 불리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입된 이유와 원리를 알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게요.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를 채권 양도를 해버립니다. 대부업체한테 팔고요. 대부업체한테 팔 때 보통 이 대금의 10%만 받고 팔아요. 5천만 원의 채권이면은 500만 원 이하를 받고 팝니다. 그럼 이 대부업체는 이 채무자로부터 5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이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금융기관이 연체가 되었을 때 채권 매각도는 추심 위탁을 해서 받는 회수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연체가 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추심을 해도 30%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직접 채무조정을 통해서 30%보다만 높게 받으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익이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피해를 보겠죠. 채무자도 이익이고 금융기관도 이익일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대부업체가 피해를 보게 돼요.
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자,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정보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심을 함으로써 이익을 남겼는데 그 이익분이 직접 채무조정을 통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채무자보호법에 반발하는 세력은 그래서 은행권 같은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대부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거 신청하는 게 네. 뭐 어렵지는 않나요? 이게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협의를 하는 거니까요. 물론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기관에게 배포할 모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한 매뉴얼이 마련이 되겠지만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유수의 선진국들이 다 이러한 직접 채무조정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채무조정 교섭인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보통은 변호사가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채무조정 교섭인을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최초 법안에 있었는데 이것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바로 추심업체들, 대부업체들은 바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든요. 왜냐하면 추심업체가 지금 대략적으로 채무조정 교섭을 하고 있어요. 추심업체가 자기의 재량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깎아주고 있거든요. 이해가 충돌해서 지금 통과된 법안에는 이러한 채무조정 교섭인 제도가 없어요.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실익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 좀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리 잡을지 아닐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겠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자리 잡을지도 미지수고요. 직접 채무조정 제도는 내가 채무가 많은데 딱 한 군데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돌려막기를 해서 여러 군데가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런 직접 채무조정 제도가 어느 정도 좀 실효를 거둘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느냐는 저희도 이 채널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채무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